훈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삼다도님의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흉가를 갔다가 인생이 진짜 풍비박산이 날 뻔한 그런 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정프님 5편을 마무리하고 6편까지 일단 써둔 게 있어서 마무리해서 보냅니다. 항상 좋은 음성으로 이야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 이야기 안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존댓말로 썼다가 반말체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싹 다 변경해서 보냅니다. 다들 안녕. 5편 수살기 마무리하고 6편은 일반인이 겪은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 각설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할 테니까 반말체로 써도 이해해주고 재밌게 봐줘.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많아서 최대한 구독자님들 만족할 수 있는 편으로 더 노력해서 적어보도록 할게. 오늘 이야기는 일반인이었던 군대 동기 친구가 겪었던 실제 경험담 이야기야. 사람에 따라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밋밋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써내려가 볼게. 친구가 겪었던 일이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2학년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 일단 2, 3학년이라고 생각해줘.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친구도 약간 영적인 걸 느끼는 친구이긴 했나봐. 막 트이고 귀신을 본다 그럴 정도는 아닌데 할머니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 그 탓이었는지 할머니께서 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물고 빨고 하는 느낌이 컸어. 군대 생활관에서 하루 종일 귀신 이야기하고 서로 피드백하며 지냈던 게 생각이 나네. 아무튼 이 친구를 현이라고 할게. 현이한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4살 차의 형이었어. 늦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부모님께서는 부부동반 모임을 가시고 형이랑 둘이서만 집에 있게 되었대. 그러던 와중에 형이 장난치면서 동생에게 야, 우리 공포영화 한 편 때릴까? 했는데 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그딴 걸 왜 보냐, 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잘난다 하면서 거절을 했대. 그렇게 한창 방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서 깨고 거실로 나갔는데 형이랑 형 친구분들이 여럿이 옹기종기 모여서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어. 그때 봤던 영화가 엑소시스트였는데 형 친구 중 한 명이 기겁을 하면서 보고 있어서 그 소리에 깬 거였대. 현아 나왔나? 같이 보자 하면서 형 친구분께서 반가운 소리로 반겼대. 현이는 형들 오랜만이네요. 근데 나 공포영화 보면 잠 못 자서 그런 건 안 봐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나봐.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러 가는데 그 와중에 뒤에서 어떤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물을 뿜어버리고 말았대. 왜냐면 형 친구 중에 약간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중에서도 좀 튀게 행동하는 형? 좀 장난이 짓궂은 A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야, 우리 그 다 같이 거기 해병원에 한번 놀러 가볼래? 이런 말을 던지는 걸 듣고 물을 뿜어버린 거야.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갑자기 라는 생각부터 들었대.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이 현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버렸지. 그러자 A라는 형이 야, 봐봐라, 야, 쟤도 느끼고 있다고. 그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제발 가보자고. 이러면서 형들을 반강제로 꼬시고 있었어. 별의별 말을 섞어가면서 헛소리를 해댔지. 근데 친형은 동생이 걱정됐는지 안 된다, 쟤는 그런데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부모님한테 혼난다 이러면서 언성을 높였고 그 형들도 인식을 한 것인지 거의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그 A라는 형이 어떤 딜을 던졌어. 그리고는 갑자기 형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전부 다 콜을 해버렸지.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 조건은 학교 동아리에 예쁜 여자애들이 많은데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 그리고 밥과 술은 자기가 다 살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엄청난 딜이었어. 형들이 다 허락을 하자 현이는 바락이 아닌 바락을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사실 어쩌겠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대학생인 형들이 단체로 가자고 꼬시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따라 나선 거지. 그렇게 울상을 짓고 친형한테 다녀오면 진짜로 치킨 꼭 사주는 거다 하고 그렇게 빌면서 억지로 따라갔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 아무튼 현인의 집은 그때 당시 청주 시내 근처에 가택을 두고 있었고 흉가라는 곳은 집에서 35에서 40km 정도 되던 곳이었어. 자세한 주소는 못 남기는 점 양해 부탁해. 지금은 곤지암처럼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고 유명한 곳이긴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 손도 안 타던 조용한 곳이었는데 말이지. 각설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 아무튼 출발하기 전에 물과 소금, 간단한 요깃거리들을 편의점에서 사고 출발했어. 형들은 신났는지 SG 워너비, 버즈 노래 이런 걸 틀어놓고 서로 고음불가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대. 현이는 뒤에 B라는 형이랑 같이 앉았는데 왜 그렇게 무섭고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고 해. 그때까지는.
현이가 무속인이라는 팔자를 타고난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 현이를 그렇게나 예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래.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촉이 좋은 편이고 피곤할 때 되면 귀신 같은 존재를 조금 보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었대. 아무튼 그런 현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울상을 짓고 있으니 형 친구분들이 쫄보라서 운다며 그렇게나 많이 놀렸대. 우는 것도 아닌데 많이 억울했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어느새 장소에 도착했대. 새벽이 다와가는 시간에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폐병원에 도착을 했어. 차를 세우고 형들이 내리고는 꾸물거리고 있는 현이한테 왜 빨리 안 나오냐면서 시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래. 현이는 무섭기도 무섭고 형들이 소리치는 게 너무 싫어서 내렸는데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꼬꾸라져서 넘어졌어. 다리가 다 까져서 아픈 걸 참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몰랐대. 그때라도 가지 말았어야 했던 걸. 그때 형들이 주섬주섬 후레쉬를 챙기고 앞장서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앞질러서 먼저 가더래. 현이는 너무 무서워서 뒤에서 주춤주춤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희에 찬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어. 아니나 다를까 그 A라는 형이었어. 야 봐봐라, 야 여기 진짜 무섭다고 했지. 아 진짜 뭔가 있다니까. 아 진짜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막 떠들길래 A라는 형이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장례식장이 커다랗게 있고 음산하게 그늘진 것처럼 시커먼 건물이 보였대. 우리가 생각하는 막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한 4, 50평 정도의 남짓 되어 보이는 곳이었는데 삐그덕거리는 그곳의 문을 열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향을 태운 냄새와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가 같이 났었대. 향을 태운 냄새는 왜 여기서 나는 건지 몰라도 세상 처음 맡아보는 그런 견디기 힘든 그 냄새에 현이는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해버렸고 속이 메스꺼워서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다시 생각해봐도 그 냄새는 정말 역했고 냄새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했는데 옆에 있는 형들은 괜찮아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 친형도 그렇고 형 친구들도 그렇고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현이를 놀려댔대. 쫄보다, 남자 새끼가 비위가 약하다 등등. 그때 현이는 속으로 친형 이 새끼도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다 이럴 거다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아득바득 갈고 스크래치난 자존심을 달래고 있었대. 아무튼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어떤 단상에 향이 몇 개씩 흐트러져 있고 당시에 썼던 제사 도구들 그리고 술들, 바닥에 알 수 없는 물건들까지 날것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런 잡동사니들이 나뒹굴듯이 어지럽혀져 있지만 그곳이 장례식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사를 지낸 흔적들이 많이 보였대. 그때 갑자기 형 친구분들이 현이한테 오더니 야 이거 무서우면은 이거라도 들고 있어라 하면서 작은 사람 인형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갔어. 그때까지는 몰랐지. 그 인형이 어디서 났는지. 현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주니까 받았지. 형 친구는 씩 웃으면서 야 잘 챙겨 다니라. 특별히 네 무서울까봐 내가 차 안에 있는 거 그냥 챙겨온 거야 하면서 내심 생색을 내면서 등을 토닥이고 달래주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 현이는 인형을 손에 쥐고 병원을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 소문난 흉가라고 할 정도로 명색이 있던 곳이었는데 정말 웃기게도 진짜 아무런 일도 없었대.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약속된 치킨을 먹으면서 형들하고 깔깔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모든 일들의 시작이. 그날부터 그 인형이 꿈에 찾아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 동시에 현이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시점이지. 현이가 처음 그 꿈을 꿨을 땐 그 손에 꼭 쥐고 있던 인형이 현이를 보고 예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보고 있더래.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단 거를 먹은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인형이 애기같이 웃길래 현이도 인형이 되게 애기 같고 귀엽다, 날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방긋방긋 웃다가 깼대. 일주일이 될 때까지 그 인형은 꿈에 나와서 방긋 웃고 현이도 웃고 깨고 복이 들어올 것처럼 매일매일 기분이 좋고 몸이 너무 가벼웠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단순 반복되는 꿈만 꾼 거고 그냥 별일이 없었대.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인형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더래. 이러면서 근데 이 발음이 우리가 혀가 없으면은 약간 바람 새는 느낌 나면서 말하는 거 있지. 그런 말투로 이러면서 계속 자꾸 말을 걸더래. 그 순간 가위가 눌려 눈을 떠보니 그 인형이 현이의 왼손에 감싸줘서 마치 아기가 누워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곤히 자는 것처럼 같이 손을 꼭 잡고 자고 있었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숨은 계속 막히고 거의 기절 직전이 되고 나서야 잠에서 깨서 급하게 형한테 달려가 형, 이 인형 봐. 이게 나 따라왔어. 이렇게 손을 보여주니 거기에는 인형은커녕 아무것도 없고 손만 있었대. 그때부터 미친 사람 취급의 놀림거리에 정말 속상했는데 야, 네가 요즘 몸이 좀 허한가 보네.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구박을 받기 시작했대. 이게 미치는 게 무섭기도 무섭지만 매번 가위가 눌릴 때마다 인형이 하는 말이 야, 마치 녹음해놓은 것 마냥 진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항상 똑같았대. 다른 말이라도 하면 그래도 뭐라고 받아치기라도 할 텐데 매번 안녕 저예요 이거였다고. 저예요가 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한 달 동안 시달리니 잠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자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으니 당연히 야자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건 부지기수였고 오죽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다가 얘 잠 좀 재워라 집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코멘트를 적어놓고 아무튼 그날은 안 그래도 지치는 날이었는데 부모님한테도 공부 안 한다고 깨진 거야. 갑자기 너무 살기가 싫더래. 이 느낌과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뭘 하기가 정말 너무 싫었다고 해. 그날 부모님께 혼나고 잠에 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꿨대. 그 인형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한 거야. 우리 만나서요. 우리 만나서요. 이러면서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현이는 도망갔대. 도망가다가 엎어지고 그러고선 잠에서 깨버렸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 도저히 서러워서 못 잘 것 같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형이 다가오더래. 현이야, 네 그때 그 인형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는 물을 주면서 옆에 앉았대.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형이 그 인형 때문인 걸 알게 된 것도 형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해. 아무튼 현이는 그 인형 때문인 게 맞다고 대답을 하려고 하려던 것까지 기억나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옆에는 부모님이 보였대. 엄마는 눈물 맺힌 얼굴로 대체 너 왜 그래? 너 학교에서 뭐 하고 다닌 거야? 너 여태까지 그렇게나 맞고 다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당장은 어지럽고 너무 기운이 없지만 어디서 맞았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한 거야. 맞고 다닌다뇨? 그럴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현이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스스로 때리는 건지 잠버릇이 아주 나빠져 있었으니까.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이의 몸 상태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더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몸은 멍투성이었어. 본인도 모르게. 누구한테 맞거나 아니면 차에 치였다거나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갈비뼈도 2개가 금간 상태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의사가 그러더래. 병원복으로 갈아입을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그때서야 봤는데 진짜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왜 지금까지 샤워하고 옷 갈아입었을 때 왜 몰랐을까 싶었지. 부모님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이한테 막 추궁을 하기 시작했대. 너 똑바로 말 안 해? 빨리 누군지 말해. 너 때린 놈이 누구냐고.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 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현이는 그때도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자 형이 그때 편을 들어주더래. 원인이 이 형 때문인데 말이지. 형이 먼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 그 현이가요 어쩌다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흉가를 갔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어떤 인형을 동생한테 줬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그 인형이 안 보이길래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형에게 따귀를 날리더래. 그제서야 어머니는 현이를 이 일을 겪고 나서 처음으로 안아주셨는데 현이도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눈물만 계속 펑펑 흘렸대. 남자가 뭘 그렇게 우냐고. 다 방법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이는 억울했던 거랑 그냥 이 모든 게 겹쳐서 눈물밖에 안 나더래. 그렇게 다음날 학교는커녕 입원을 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셔서 보니 스님이셨어. 어머니께서 다니는 절에서 오신 스님인데 스님이 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죄송하지만 이런 건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시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우시더래. 뭐든 드릴 테니 어떤 방도라도 마련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자 스님께서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시간도 촉박하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 당시에 현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대.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스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현이 곁에 와서 안아주면서
다 잘 될 거라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현이는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대. 밤마다 잠드는 게 무서워도 그래 이제 괜찮아지겠거니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다가 그날 꿈에 다시 인형이 나온 거야. 저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온몸이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끙끙대다가 어머니께서 깨워서 잠에서 깼어. 그리고 그때 현이는 분명히 봤대. 어머니 옆 모퉁이에서 방긋 웃던 그 인형을. 그때 기겁을 하면서 엄마 저기야 그게 저기 있어 하면서 소리치자 어머니가 뒤를 한번 돌아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시고는 떨린 목소리로 아들 괜찮아 그게 있으면 어때 스님께서 오늘 안에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으니 이제 금방 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대.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자 스님께서 봉투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오셨대.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현이에게 질문을 던지셨지. 그때 네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인형이 이 인형이지? 하면서 봉투에서 인형을 꺼냈는데 현이는 꿈에서 나왔던 그 인형이 눈앞에 보이니까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인형이 맞다고 고개를 흔들고 눈을 질끈 감았대. 스님께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참 하더래. 정확하게 현이의 기억은 여기까지가 끝이래.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스님으로부터 듣게 된 내용이고 모든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야. 일단 그 인형은 이 사진 속 인형처럼 일본 여성 인형이었대. 일반적으로 이런 인형들은 단순히 그냥 가지고 노는 용도의 인형이지만 영혼 결혼식을 할 때 쓰기 딱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 결혼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치면 그런 영가가 바로 저런 인형에 깃들기가 쉽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측하면 아마도 그 인형 속 영가가 생전에 결혼 상대였던 사람에게 소박맞지 않았을까, 이에 스스로 죽어 원한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추측을 하고 생각을 접겠지만 스님은 그곳에 직접 갔다 온 뒤로는 어쩌면 더 심한 사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 영가가 생전에 대체 어떤 사연을 겪었을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정말 심한 끔찍한 일들 말이야. 일단 스님께서 폐병원 장례식장에 처음 들어갔을 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는데 고기 썩은 냄새도 아니고 피 냄새도 아니고 바닷가 향이 나기도 하고 냄새가 아주 비릿하고 묘했는데 여기에 뭔가 향을 태운 냄새가 같이 나길래 최근에 누가 이곳에서 제를 지낸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대. 실제로 흉가를 매입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일종의 관행으로 천도제를 하기도 하고 간혹 어떤 이유로 살풀이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래. 아무리 폐쇄된 공간이라고 해도 분명 사람이 오가지 않는 그런 폐건물인데 아직도 향을 태운 냄새가 배겨 있으니까 그냥 이상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냄새를 따라서 안으로 더 들어갔대. 얼마 가지도 않아서 단상이 있는 곳까지 나오는데 그곳을 살펴보니까 향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깔려 있었대. 근데 그 향로들에는 49제나 천도제에 쓰이는 백단향 같은 거를 태운 흔적들이 보였고 무엇보다 향 심지를 뽑아보니까 쉽게 부러지지가 않고 변색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최근에 제를 지내고 간 것 같다. 그런데 왜 정리를 하지 않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향을 태운 흔적들로 봤을 때 고인이 죽은 후 초제나 2제 정도 끝났을 시점, 한마디로 제를 지낸 지가 2주 정도 채 안 된 것으로 보여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왔던 시점이 누군가 이곳에 제를 지낸 지 7일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이 없다, 늦어지면 안 된다, 빨리 찾아보자 하고 단상 주변을 더 둘러보고 있는데 뭔가 제를 지낸 구조가 이상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소름 끼칠 수밖에 없었대. 이걸 진행한 사람은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길래 이런 방식의 죄를 지낸 걸까? 이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닥에는 어설프게 부적을 흉내낸 부적도 아닌 이상한 뭔가를 정말 수십 장씩 필요 이상으로 태워버린 되게 기분 나쁜 흔적들이 있었고 원리를 알 수 없는 정말 처음 보는 소름 끼치는 도구들이 있었던 거야. 애초에 이걸 죄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체 이런 식의 죄를 진행했을까? 분명 죄를 지낼 때 쓰는 도구들도 보였지만 이것이 죄를 지낸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싫었대.
혹시 외국인이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본인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고, 이건 죄라고 볼 수 없다. 부정을 멀리하고 갈무리하는 척 죄를 지내는 것처럼 포장하여 그 흉내만 내고, 즉 영가를 속이고 가두려고 한, 사실상 연매에 가까울 정도로 잔인한 주술이다. 일이 커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의식을 지낸 방식이 뭔가를 한꺼번에 많이 태우고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처리한 걸로 봤을 때 정말 단시간에 급하게 끝내려던 그런 흔적들로 보였대. 그래서 이게 저주를 내리려고 한 건지, 빨리 영가를 떼어내서 보내려고 한 건지, 애초부터 가두려고 한 건지 구분도 안 가고 정말 소름 끼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보기도 싫었다고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폐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인형을 매개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갈 정도로 정말 빨리 끝내고 급하게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의 매개로 사용됐던 그 인형이 현이라는 아이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고, 아무튼 스님께서는 생각을 다 정리하고 그 단상 근처에서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찾게 되는데, 처음 마주친 모습이 마치 잡동사니처럼 그냥 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 떨어진 모습이었고, 진짜 기분 나쁘게도 그 인형의 표정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 분명 인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래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방실방실 웃고 있는 것이 꼭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대. 그 인형을 한참을 주시했는데도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기운을 뿜거나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가만히 숨죽이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소름 돋고 불쾌했다고 하더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자연스러운 척 애써 웃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기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차라리 살짝 움직이라도 하던지 눈이라도 깜빡이던지 뭐라도 했다면 차라리 덜 무서웠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대. 분명 그 방실방실 웃는 눈은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정말 한없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한도 끝도 없이 사악한 느낌이 들어서 더 크게 웃으려고 하기 전에 한시 빨리 49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대. 말 그대로 장장 49일의 시간이 걸리니 말이야. 그렇게 스님께서는 그날로 현이에게 찾아가 그 인형이 확실하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인형이 또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돌아가서 정중히 49제를 지내드렸다고 해. 정말 49일이 딱 지나는 시점이었는지 얼마 뒤에 현이가 말끔히 괜찮아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현이는 정신이 나가서 바보가 되던지 심하면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인형 속 원념이 너무 강해서 스님도 일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반년 동안은 일도 안 받으시고 절에서 꼼짝 않고 그냥 기도만 하셨다고 하더라. 당연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값을 치르고 해주신 걸 알지만 현이는 어쩌다가 TV에서 불교의 불자만 들어도 일단 그 스님분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먼저 들었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렇게 일이 끝나고 현이의 형은 1년 동안 그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간다 혹은 잠깐 만난다 하면은 곧바로 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다고 했는데, 꽃이다 쌤통이지. 물론 A형에 관한 사실도 결국 아버지까지 알게 된 거니 그 친구 부모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사과를 받아내고 왔던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 솔직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살아있으니까 라는 마음이었겠지. 폐병원 사건이 끝나고 현이는 평범하게 지내다가 군대에 오게 돼서 나랑 말이 잘 통하기도 해서 연이 닿게 된 건데, 아무튼 현이가 말해준 또 다른 사건들은 솔직히 내 기준에서는 그냥 미미한 거라서 안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 폐병원 사건 이야기가 군대에서 현이에게 들은 이야기 중 나름 오싹했던 편이라서 기억에 남아 써봤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추가로 참 주변에서 이리저리 많은 일들이 있어서 써내려가면서도 뭐 집안에 한 명씩은 꼭 사고치는 금쪽이가 있구나 뭐 생각이 드는 그런 썰들이 많네요. 고등학교 2, 3학년이 제일 피크인가 봐요. 나는 뭐 직업이 정해져 있으니 사고치고 이런 건 없었어도 귀신썰만 잔뜩인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형도 얘도 고등학교 때 참 많은 걸 겪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당 이야기라고 해서 다 같은 무당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앞서 말했듯이 최대한 제 이야기 위주 말고 다른 이야기도 쓸 테니까요.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걱정은 마시고, 일반인들이 겪을 만한 소름 돋는 이야기로
겹치지 않는 이야기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정프님에게 피해가 된다면 애초에 저도 제보를 안 할 것 같으니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입장에서 저는 거의 새벽 시간에 쓰는데 작성하면서 소름 돋을 때가 많기도 하고 혹시 이야기의 흐름이 해치지 않을까 하면서도 여러 번 수정하면서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제보한 적도 없고 소문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 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선정을 해서 거의 쓰긴 하지만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듣고 싶은 주제 이야기가 있으시면 정프님께 피드백 주시면은 받고 나서 제가 열심히 써서 제보해 보겠습니다. 주제만 정해주면은 100가지든 1000가지든 29년 동안 모아온 이야기를 풀 수 있으니 말이에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프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이야기로 다음 편도 열심히 써서 제보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은 다음 편은 안경공장 2편 후일담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소농장 이야기 7, 8, 9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삼다도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저는 삼다도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억지로 무섭게 하려고 이것저것 막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진짜 그 후반부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널려있던 떡밥들이 싹 다 수거가 되면서 와,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와, 현이가 처음에 갔을 때 향을 태운 냄새가 났던 게 얼마 전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떡밥이 해소가 되니까 무섭기도 한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진짜. 또 아무래도 무속인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다 이제 듣고 살아오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처음 듣는 이야기들 삼다도님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 바로 촬영해야 되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